한덕수 재판관 임명 멈추라. 헌재 전원 일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판결을 보고 박수를 치는 것도 사실 웃긴 거예요. 이거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거라.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한민국이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파란불에 길 걷는 사람한테 박수 치는 꼴이라니까 이게 지금 비정상이야.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닌데 박수가 나온다 이 말이야. 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시켰어요. 김정한 변호사, 이분이 정말 발빠르게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올 수 있었다. 김정한 변호사가 정말 큰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할 부분은 또 칭찬해야 되고. 자, 헌법소원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더니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이 됐어요. 이게 9명 전원일치가 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다는 아니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만약 권한이 없다면 소송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정한 변호사가 어떻게 소송을 건 거냐면 적법 절차가 아닌 그런 헌법재판관이 내가 낸 헌법소원, 이거를 판결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재판받을 권리를 한덕수가 침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낸 거예요. 그거 맞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모든 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떡수의 재판관 지명은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이 김정한 변호사라는 분이 헌법소원을 내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낼 때도 굉장히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소장을 잘 쓴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다 침해받았어. 떡수가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내가 낸 헌법소원을 판결을 내리는 건 나 권리 침해받은 거야 라고 했더니 권리 침해받은 게 맞아. 이렇게 그냥 뚝딱 결론이 나오도록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학계에서도 월권 논란이 나왔죠. 권한대행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하는데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을 지명하는 건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 자, 이거는 또 뭘로 이어질 수 있냐? 국가 간의 협상. 현상 유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 이거 권한대행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협상하는 거 권한 없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빨리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의 변명이 진짜 구질구질 그 자체인데요. 지명한 게 아니라 발표만 한 거다. 이게 뭐야? 뭔 개소리야 이게. MBC의 보도인데요. 헌재의 가처분 인용에 앞서 한덕수 대행이 내놓은 입장은 너저분해 보였습니다. 야, 너저분하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불과 8일 전에는 가장 깊이 고민해서 사심 없이 그것도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분명히 밝혀놓고 이제 와선 당시의 지명 발표는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은 없는 거라면서 가처분 신청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한덕수가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게시한 게 맞다고 일축을 했다.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발표가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뭐라 얘기했냐. 후보자 2명을 발표했을 뿐 행정기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라 발표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으니까 기본권을 침해할 일도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런데 헌재의 입장은 개소리 하지 마라. 떡수가 임명 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게시된 것이고 떡수가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현 시점에서 떡수가 가까운 장래에 후속 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 그냥 깡깡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자, 떡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4월 8일에 지명을 했습니다. 4월 8일 오전 10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을 합니다. 마은혁을 임명하면서 쓱 껴넣은 거예요. 여기서 뭐라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다.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 나한테 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고 지명을 했잖아. 결정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까지 말했잖아. 근데 뭘 발표를 한 거야? 뭘 효력이 없어? 근데 무슨 책임을 줘? 효력도 없는데 무슨 책임을 지냐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까지 말한 놈이 아이 지명이 아니라 발표일 뿐이야. 이런 씨부레 진짜 얘 탄핵시켜야 돼요. 대형 사고 치기 전에 탄핵시켜야 됩니다. 양문석 의원입니다. 희롱조롱 우롱 한덕수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아니다. 노회하고 비루하다. 공직 50년이라며 겨우 배운 짓이 국민 희롱인가? 윤석열은 날리면과 바이든으로 전 국민 듣기 시험으로 조롱하더니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 발표와 지명의 차이를 서술하라고 단어 시험으로 우롱하고 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덕수는 탄핵시켜야 한다. 극히 일부인 당내 중진 몇몇이 제기하는 신중론, 역풍론으로 한덕수 탄핵 발목 잡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의총에서도 방해하면 실명을 지목하고 공개토론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양문석 의원이 선전포고를 했어요. 민주당 내 신중론, 역풍론 떠들고 다니는 중진 의원들. 실명 깐다.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요. 보수 참칭하는 이 쓰레기 정권 중에 최악입니다. 왜 그런지, 얘네들이 저지르고 있는 게 왜 최악인지 제 나름의 분석해드립니다. 자, 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일을 빼고서라도 이것들은 역대 최악이다. 대통령이라는 놈이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바이든을 만나러 미국까지 갔지. 제대로 만나주질 않아. 바이든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바이든 옆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그러다가 우리 강아지 볼이 마킹하는 만큼 찔끔 만나주고 쌩까요. 바이든이. 악수만 좀 하고. 그래놓고 뭐 회담이니 뭐니 이딴 소리 막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쪽팔려가지고 언론사 카메라가 딱 있는 걸 확인합니다. 윤석열이 저기 카메라가 있네? 딱 봐요. 카메라랑 윤석열이 아이 컨택을 딱 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말을 해요. 카메라를 보고 허세를 부린 겁니다. 걸린 게 아니라 카메라 보고 일부러 허세를 부린 거예요. 지도 쪽팔리니까. 그날 바이든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정부가 얼마를 지원하겠다. 큰 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도 자기도 큰 돈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바이든이 윤석열을 쌩까고 안 만나주니까 쪽팔려. 1분도 안 만났을 거야. 1분도 얘기 안 했어. 악수하고 뭐라 얘기하고 통역하면은 뭐 그냥 안녕 잘 가 이게 끝이니까 쪽팔리잖아. 바이든 만나러 갔는데 안 만나줬다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얼마 큰 돈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연설을 하니까 저거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거야. 카메라 보고 카메라 있는 걸 알고 그 말을 한 거예요. 허세 부리려고. 이걸 온 국민이 다 들었는데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우깁니다. 이게 우길 수가 있어? 영상이 있고 음성이 생생하게 다 있고 모든 언론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다 보도를 했는데 갑자기 날리면이래.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날리면입니다. 우겨. 그리고 국회라고 말한 건 미국 국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래요. 상식선에서는 우긴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데 윤석열을 그걸 해버리네. 그리고 모든 언론이 바이든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MBC만 콕 찍어서 순방 비행기에 태우질 않아. 야, MBC 타지 마. 아니 무슨 초등학생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마구잡이로 해버립니다. 자,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다 봤어. 동영상이 퍼졌어.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대. 또 우겨. 인권위에서 앞장서가지고 김건희 면죄부를 막 줍니다. 온갖 헛소리로 면죄부를 준 놈이 부산에 교육감을 하겠다고 또 출마를 하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민들이 애를 썼어요. 키스했다니 24시간 밤샘 농성을 하고 눈을 막고 그러면서 겨우 체포를 합니다. 체포영장 들고 가도 안 돼. 막아 막.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조롱해. 겨우겨우 끌어냈어. 그리고 구속을 시켰어. 자,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지기현이라는 괴랄한 판사 한 놈이 등장을 하더니 법을 어겨. 법을 지 멋대로 해석해. 분명히 써 있는데 그걸 쌩까. 그러면서 윤석열을 풀어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또 벌어져. 그래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풀려나지 않는다는 말에 우리가 안심을 했거든. 왜? 검찰은 이럴 때 언제나 반사적으로 항고를 해왔었으니까. 그런데 심우정이라는 또라이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안 하네? 그러면 보통 항고라도 하면 다시 구속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래 그럼 보통 항고라도 해라 했는데 특수본이 이것도 안 하네? 그렇게 내란 속에 윤석열이 풀려났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다. 내란 속에 재판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재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탄핵 재판도 우리가 다 봤단 말이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재판 생방송을 우리가 다 봤어요. 이명박 박근혜 재판도 온 국민이 다 봤어. 당연히 윤석열 재판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기현이라는 놈이 비공개 재판을 한다고 결정을 해버리네. 문제는요, 윤석열 측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지기현이 지가 알아서 비공개 재판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져 버려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뢰라는 자산을 파괴한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놀라는 장면들이 많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죠. 이 대부분은 신뢰라는 자산입니다. 편의점 밖에 상품을 진열해놓고 팔아. 저거 저래도 돼? 안 훔쳐가? 놀란단 말이에요. 문 앞에 택배를 놓고 가. 이래도 돼? 테이블에 소지품을 놓고 자리를 비워. 이래도 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게 그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그럼 그랬느냐?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데 놔두면 없어졌어요. 우리도 막 훔쳐가고 했어. 근데 우리나라는요,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된 사회의 안전, 이 암묵적인 합의 아래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CCTV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 CCTV 속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뢰라는 자산이 축적이 된 거예요. 남의 물건에 손대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걸리고 나서 받는 그 불이익이 잠깐의 그 욕심을 챙긴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니까 CCTV가 없는 곳에서도 잘 안 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신뢰라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신뢰라는 자산이 축적이 되고 나니까 실제 금전적 이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우리나라 철도, 기차. 우리나라 기차를 타면요, 개찰구가 따로 없어요. 입구에서 표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옛날 기차 탈 때는 앞에서 펀치 같은 걸로 다 찍었죠. 근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KTX를 타도 8만 원 뭐 이런 거 비싼 KTX 타도 표 검사를 아무도 안 해요. 자, 이것만으로 엄청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된 사례들 있죠. 편의점 밖에 상품을 진열해놓고 판다든지, 뭐 문 앞에 택배를 그냥 놓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비용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뢰라는 자산은 국민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지에 도달해 있는 자산이 신뢰라는 자산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만큼 신뢰라는 자산을 쌓은 나라가 없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라는 소중한 자산을 파괴하는 놈들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는 놈들이에요. 한덕수가 온 국민에게 이 책임을 오롯이 자기가 지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지명을 했거든. 근데 발표만 한 거예요. 오리반을 내밀어 버리죠. 디올백 받은 거를 다 봤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요. 쪼매난 파우치, 입단 소리를 하고요.
바이든 날리면 다 들었는데 아니 날리면이야 바이든 아니야 이래버리고요. 지금도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누가 봐도 내란을 저지른 수괴가 윤석열인데 지기현이라는 놈이 무죄 주면 어떡하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기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잖아. 왜 그러겠어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놈들이 하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하는 이 신뢰라는 자산을 이 상놈의 것들이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한덕수는 권한대행인데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막 해버려. 그래놓고 나 지명 안 했는데요? 발표했는데요? 이러고 넘어가는데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찍어준대. 상식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러이러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바보가 되고 있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윤석열이 풀려났을 때 말이 되나? 의심하지 않았는데 일어나 버리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같은 유튜버들이 그런 일 없다라고 했다가 욕을 막 먹어요.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아니 상식대로 예측한 사람이 욕먹는 세상. 이상하잖아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죠. 이게 왜 치명적이냐고 하면 누군가 부당한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승부조작이 드러나게 되면요. 그 스포츠를 볼 때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신뢰라는 게 무너지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축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승부처에서 누군가가 실수를 해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그냥 뚫려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백패스를 해서 헌납을 한다거나 엄청난 실수를 누군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승부조작 아니야? 이렇게 바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바로 튀어나와 버려요. 이게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종목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승부조작이 터지고 나서 망해버렸습니다. 한 종목이 전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오롯이 즐기지 못해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파괴되는 게 순식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신뢰라는 자산을 파괴하고 있는 이놈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자비 없이 처벌해야 대한민국의 이 신뢰라는 자산이 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 자산이 복구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탄핵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쌓아놓은 이 신뢰라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탄핵시켜야 됩니다. 지기현도 재판에서 빼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자비 없이 단죄해야만 한다. 이놈들이 가장 악랄한 이유는 우리가 오랜 기간 쌓아온 전 세계가 놀라 자빠지는 이 신뢰라는 자산을 다 파괴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악이라 단언할 수 있는 겁니다.